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사업 시행 계획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드릴 부분은 현금 청산 대상자라면 매도 청구 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그나마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근접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축심의, 분양신청,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확실히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필수 절차로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심사하는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이 있고요. 구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 등이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은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단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분양 대상자별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 신청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해야 하고요.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 시행 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고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및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에게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는 쉽게 말해서 정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확정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은 정비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으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여 시장 구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일단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동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동의 요건은 건축심의 시에 받아야 하는 동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사업 시행 구역 및 그 면적, 토지 이용 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에 정관과 총회 의결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할 때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요. 이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시장 군수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 시행 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거나 사업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이 건축 허가를 받는 절차라고 한다면 관리처분 계획은 사업비와 조합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등을 포함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통해 신축된 아파트가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축물이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경우에는 규모를 조정해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법에는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이 상당히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33조 제3항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사업시행 계획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34조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시행 계획인가에 따라서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하며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두 인가가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규정인데요.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도시정비법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점을 고려할 때 두 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많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 대한 매도 청구가 진행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기존에 여러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드릴 부분은 현금 청산 대상자라면 매도 청구 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그나마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근접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시가 감정을 통해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현금 청산 대상자인 것이 확정되었다면 조합이 소송을 제기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까지 총 4회에 걸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지만 그만큼 각 단계별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겸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관련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